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출력, 네, 출력했습니다. 출력은 첫 시간에 프린트였죠. 그리고 변수, 선언과 사용법, 그리고 문제도 풀었고, 조건문, if, elif, else 사용했고, 반복은 이 두 개가 있는데 while문만 했죠. 포문은 이제 리스트 이번에 할 리스트 하고 그 다음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했어요. 함수. 네, 함수를 직접적으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모양 보면 어때요? 함수 이름 소괄호, 함수 호출하는 모양새죠. 그리고 또 이 출력문 안에서 포맷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인트나 뭐 스트링 성변환 할 때 쓰는 것, 얘네도 형태 보면은 함수 호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런 함수들은 어때요? 다른 함수랑 다르게 만들어서 쓰지 않았죠? 만들어서 쓸 때는 함수를 정의해야 되니까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define을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함수랑은 차이점이 있죠.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 이거는 내장 함수,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디파인을 써서 만들었던 거. 뭐 소수 판별하는 거, 뭐 아니면 약수의 합 리턴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이런 함수를 파이썬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파이썬을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한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함수를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서 써야죠. 아쉬운 쪽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A와 B의 값, 매개 변수 A와 B의 값을 리턴, 합을 리턴한 거라면 여기서 동전 투입구라고 했던 매개 변수는 두 개인 거죠. 그러면 펑션 1이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도 똑같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모양 같아야 하니까. 이상 같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남는 거는 A와 B의 값, 얘가 남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C라는 변수를 만들고 C에다가는 10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외부에서 C의 값을 출력하려고 시도하면 문제가 발생했죠. C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잖아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프린트가 실행되는 전역 공간에서 이 C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변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전역 공간 입장에서. 왜 없냐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지역 변수 하나 만들어지고 그 함수가 끝나면 다시 사라지니까 없는 거죠. 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수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define 어쩌고 하는 걸로 만들었고 define으로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내장 함수는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인 거고 그리고 또 함수에서 있었던 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외계 변수,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 제어문에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객체예요, 객체. 객체란 뭘까요? 객체. 자바나 C++ 뭐 이런 거 했으면은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파이썬도 객체 지향입니다. OOP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뜻입니다. OOP가 뭘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객체든 뭐 객체 지향이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객체 지향 찾아보셨죠? 뭐 객체 지향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게 OOP고. 근데 이 객체 지향이 이런 건 알겠는데 객체는 뭘까요? 객체가 뭐길래 객체 지향이 현실 세계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옮겼는지. 객체가 뭘까요? 객체. 자, 좀 쉽게 말해서 이 현실에서의 객체랑 프로그램에서의 객체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현실에서의 객체는 일정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객체 안에 주체 아니다. 이렇게보다는 실체 안에 객체와 주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객체랑 주체도 둘 다 실체는 맞는데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고 서 있다면 그 거울 속에 이렇게 똑같은 상이 맺혀 있겠죠? 그러면 얘도 실체고 얘도 실체니까 실체가 실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실체 중에서도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이 바라보고 있는 실체는 객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 볼 때 이 타인은 객체가 되는 거고 타인을 보는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객체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사물, 주체 또는 실체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물과 모든 주체라고 했는데 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RPG 게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RPG 게임에 메이플 스토리가 있죠? 이 게임 안에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캐릭터도 객체라고 봐야 하는지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조각이잖아요. 데이터 조각인데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 어떤 게 있는데 음, 상상 속에 이제 뭐 현실엔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양자 에너지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어,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상상 속에. 그럼 이것도 실존하는 건지.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만화 캐릭터, 포켓몬이라든가 디지몬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에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캐릭터나 양자 컴퓨터나 포켓몬이나 디지몬이나 왜 그럴까요? 그냥 보고 있는 거니까 뭐 이 캐릭터는 뭐 화면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코드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 상상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도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죠. 캐릭터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음,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난해하면 안 돼요. 난해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량적인 속성의 부재라는 겁니다. 일정한 치수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주를 설명으로 해보자면 우주가 탄생할 때 뭐 이제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이 우주의 근원은 이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은 정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냥 어느 날 폭발했다 우주가 그랬더니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는 난해하죠. 폭발하면 전부 다 우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실존하는 무언가는 정량적인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속성과 기능,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속성과 기능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 사이에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OOP의 특징으로 네 가지가 있죠.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상화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상상으로 떠올린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의 최고 속력이 초음속이에요. 그리고 무게는 2.5톤이고 색상은 검정이고, 그죠? 이런 자동차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자동차의 특징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떠올린 거 말고도 뭐 연비나 연료 종류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만 추려냈잖아요. 필요한 것만. 왜냐면 이게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추려냈다. 이게 추상화입니다. 아시겠죠? 상속이나 다용성 캡슐화 이런 것들은 나오면 나중에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름. 이 우주를 객체 하나라고 본다면 이 우주가 다른 우주를 보고 있으면 객체는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최소 2개 이상인데 이 우주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구는 뭐 몇 번 지구다, 3번 지구다, 그리고 이 평행 지구는 뭐 3-A 지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얘가 실존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이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게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변수랑 함수가 존재해요. 그게 속성과 기능이고요. 속성이 변수인 거고 기능이 함수예요. 이거를 묶으면 그게 객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객체라는 게 변수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도 있고 함수로서의 특징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이상을 묶었다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집합인데 이 정보를 상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저장은 변수에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변수를 사용한 이유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이제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눠지는데,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얘는 기능 또는 행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어트리뷰트는 또는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변수랑 함수 얘기했죠. 얘는 굳이 말하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고 이거는
함수고.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이제 속성 또는 성질의 집합, 가지고 있는 성질의 집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메서드는 함수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a는 10,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a는 20, 그리고 프린트 a라고 한 다음에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어때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결과 생각하지 말고요. 이 함수 안에 있는 정의된 내용을 보세요. a는 20, 얘는 기능이 아니죠? 행동이 아니죠?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 a는 기능이고, 왜냐면 프린트가 함수니까. 그러면 이 a는 20이라고 한 거는 속성인데, 속성은 명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적인 특징이면 그냥 말 그대로 속성, 기능, 행동, 개념, 지각, 이게 이런 단어죠. 단어인데 행동, 얘는 어때요? 끝날 때 뭐뭐 하다, 뭐뭐 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죠. 자다, 먹다, 졸다, 늦다, 뭐 이런 걸로, 춥다, 뭐 이런 걸로. 이해되시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내용을 저장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이라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에는 신장, 체중, 생일, 이름, 출생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 행동에는 뭐 생명활동이니까 먹다, 자다, 숨쉬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성격이 달라요. 얘가 메서드, 이게 어트리뷰트.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객체를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자, 그럼 이 폴더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뭐 파일이나 뭐 어떤 폴더나 다른 폴더를 성격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정리하기 위해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진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진 폴더 안에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에 비밀번호가 있거나 졸업증명서가 있거나 인증사진이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 그럼 여기 안에 저장된 파일들 어때요? 굳이 사진 폴더에 있을 만한 게 없죠? 신분증 사진을 빼고는. 이거 따로 빼야죠. 사진 폴더 안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내 폴더라고 했으면은 내 정보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이게 좀 더 적절한데, 사진 폴더면 관련이 없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끼리 이 폴더 이름이랑. 이해되시죠?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 배송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다 건너 오겠죠? 주문한 물건이 배 타고 오는데, 자, 배 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주문한 게 뭐라고 할까요? 음, 두리안을 시켰다고 할게요. 두리안 9상자? 두리안 9상자를 시켰어요. 음, 두리안 9상자를 시켰는데 여러분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 한 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상자를 전부 다 살고 있는 한 채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얘네들을 따로따로 상자를 싣게 된다면, 배에다가 적재한다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자, 근데 이 9개의 상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에다 실었어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한번 배에다가 실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집이 좀 많아요. 해외에도 집이 있어요. 다 서로 다른 나라에. 그 집으로 하나씩 보내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익으면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따로따로 위치가 다르니까 다른 나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묶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묶어서 보내면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거 하나 열어서 꺼내야 되고, 그 다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거 꺼내야 되고, 그 다음 장소 도착했을 때 꺼내야 되고, 번거롭죠.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 묶으면 되는데 묶었으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같은 속성, 관련된 내용끼리 묶었을 때를 컨테이너 사용했습니다. 이게 객체예요. 컨테이너가 객체. 이번에는 사진? 사진을 좀 마구마구 찍었어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자, 문제가 있죠? 이 사진을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정리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사진을 같이 찍은 사람이, 우리가 같이 찍었던 사진만 따로 보내줘. 어, 여름에 같이 찍었던 사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짜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이때쯤 찍은 사진 이것만 보내서 일일이 체크해서 보내요. 불편하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여름은 여름끼리, 계절별로. 겨울은 겨울끼리. 가을에 찍은 거는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둔다면 이게 여름 폴더라고 하면은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 이 폴더 자체를 전송해주면 되니까 편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이 컨테이너가 객체고 이 사진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사진 폴더가 객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변수에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ag는 20, ag는 30이라고 한다면 ag 값을 출력했을 때 30 나오는 이유가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넣은 값이 이전에 들어있던 값을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ag에는 지금까지 넣어줬던 값이 계속 나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30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변수명을 ags로 변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뀐 거 없죠? 근데 이제 ags라고 하는 거는 복수 형태로 쓴 거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나이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대괄호로 묶었어요. 이 대괄호 안에다가 나이를 써줍니다. 자, 대괄호.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갑자기 객체 얘기하다가 리스트로 넘어왔는데 객체 설명할 때 언급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개 관련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폴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폴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보면은 나이 값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도 그 의미에 맞게 ages라고 한 거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리스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사용해왔던 개념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변수에는 방금까지도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대입연산자는 넣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3개예요.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변수의 이름은 ages입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는 10, 20, 30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라면 이 리스트 자체를 ages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모양만 보면 이런 거죠. 말이 안 돼요. 값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리스트가 객체입니다.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ages에 이거 자체를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어떤 값이 변수 ages로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객체 지향에서 채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객체 내부에 어떤 리모컨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리모컨이 생겨서 얘가 대입연산자를 타고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수로 들어가요. 이게 이동해가지고 변수에도 리모컨 복사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원격인 거죠. 원격.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서 TV 같은 거 켤 때 TV 앞으로 가서 뭐 버튼 누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어디 앉아가지고 리모컨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뭐 누워서 버튼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TV를 객체라고 보면 되고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컨은 어디서 왔냐면 어디서 왔냐라고 그냥 객체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리모컨을 넘겨받은 AGS 입장에서는 이 객체랑 연결된 게 마찬가지니까 이 버튼 누르면 뭐 객체의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넣어준다가 아니라 이 객체랑 연결된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부품 중에 램이라고 있어요. 램. 메모리라고 하죠, 흔히. 변수나 객체를 만들면 이 메모리 상의 물리 주소를 할당 받습니다. 변수랑 객체가. 근데 이 물리 주소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뭐 변수는 좀 밑에 아래쪽에 생기고 객체는 좀 위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물리 주소는 왼쪽 위에부터 0번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그 주소값이 커져요. 이거는 뭐 컴퓨터 구조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 리스트는 대괄호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쓰면은 리스트 만들어진 걸까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도 만들어진 거죠. 두 번 만들어졌으니까 객체는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왜냐면 객체 지향이라고 했을 때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했죠. 현실 세계에 동물 강아지라고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마리 존재하는데 그 여러 마리를 전부 다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버리면 강아지 여러 마리, 강아지 객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트도 강아지랑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별개의 객체라는 거. 이렇게 하면 객체는 3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aegis2가 따로 연결된 리스트 객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aegis라고 우변에다 써주면 이때는 객체가 몇 개 있고 이번 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체는 2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뭘까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게 aegis2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들어가고 있는 게 뭘지, aegis의 값이 들어가고 있는데 aegis의 값이 뭘까요?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새로 aegis가 있고 aegis에 연결된 리스트 객체가 있고 객체 하나 만들어질 때 리모컨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이 리모컨이 aegis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객체랑 aegis는 연결되니까 이런 상태예요. 1번 줄까지의 상황이 이 상태. 그런 다음에 aegis2라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성됐죠. aegis2 이렇게. 그러면 aegis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객체로부터 복사받은 리모컨이죠. 이 리모컨이 aegis2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리모컨은 첫 번째 만든 객체가 aegis한테 복사했고 그거를 또 복사해서 aegis2한테 주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egis2는 첫 번째 객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객체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별개의 객체니까 얘도 리모컨 하나 만들어지고
에이지스 3 이 안에 이 리모컨이 복사돼서 들어가니까 이런 상태로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셀의 상황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그러면 에이지스2에도 첫 번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로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고요. 왜냐면 리모컨이 복사된 거니까 내용은 다 똑같죠. 이해되시죠? 이 객체는 에이지스3로만 조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조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에이지스에다가 app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append 10 append는 뭐냐면 해당 리스트의 끝에다가 어떤 내용을 append 하겠다라는 건데 이 append의 뜻이 추가죠. 리스트에다가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을 추가하는데 aegis2가 추가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egis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aegis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10을 추가했고 aegis2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20을 추가했죠.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대로라면 해당 리스트 객체는 10과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aegis랑 연결된 리모컨, 그러니까 연결된 객체 출력했을 때 10과 20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두 개 다 같은 객체. 이해되시나요? aegis3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aegis3는 빈 객체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비어있는 리스트인 상태로 넣어준 적 없으니까 aegis3.append 이거 안 했잖아요. 넣어준 적 없으니까 비어있는 게 당연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TV가 한 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에서 이 TV를 다른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인 겁니다. 아니면 뭐 채널을 돌린다거나 aegis2가 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 여러분 그리고 aegis가 동생인 거고 그리고 이 객체가 TV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리모컨은 총 몇 개일까요? 리모컨 개수? 이 상황만 보세요. 얘는 잠깐 무시하고 리모컨의 개수는 3개입니다. 3개. 원본 1개에 사본 2개.
아시겠죠? 좀 정리하자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리모컨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 자체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리모컨이라는 걸 채택해서 변수에다가 넣어줘서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객체에서만큼은 변수랑 연결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